넷플릭스의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바람도 함께 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곤 합니다. 허나 이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 영화에 전 세계적 붐을 일으킨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인 것은 맞으나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곳은 넷플릭스만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전문 매체 CNET이 전하는 기사에 따르면 라쿠텐 비키라는 플랫폼이 무려 1000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와 200개 이상의 영화를 여러 언어의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코코아라는 플랫폼 또한 한국 예능 런닝맨과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다큐 그리고 K-팝 이벤트까지 스트리밍해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아시안 크러쉬라는 플랫폼에서도 역시나 한국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투비라는 서비스도 있으며 아마존의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도 부산행, 도깨비 등 인기 영화는 물론 과거 한국 드라마들을 모두 자막과 더빙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아시다시피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도 있으며 오리지널 제작을 하는 업체들뿐 아니라 스트리밍만 제공하는 곳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대중문화 매니아들의 한국 콘텐츠 접촉 창구는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한국 대중문화를 서비스하는 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그들 기준에서는 신규 구독자 창출과 유지에 있어 한국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스트리밍 업체들이 유통하는 한국 작품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한국 드라마가 싱가포르의 온라인 TV 스트리밍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데요. 한국 TV쇼의 매력에 빠진 시청자들은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TV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고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52% 상승했는데 특히 한국 프로그램의 인기가 급증했다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자의 44%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서구권 작품들을 시청하던 사람들의 이동이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과 한국 패션이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트렌드가 된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상하게 된 방법이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배가 높은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빠른 자막을 따라가지 못해서 더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업체들이 동남아의 한국 드라마 배급 유통권을 구매할 정도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과거의 한류 드라마 유통 방식까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콘텐츠 마켓에서 한국 대중문화 작품들은 가장 핫한 인기 상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때 시청자들의 숫자나 시청 시간 등의 데이터 또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 증대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또 하나의 방법은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일 텐데요. 대한민국 대중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부상에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는 국가 하나와 한류가 부러워 어떻게든 따라해보려는 국가, 이 두 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한류의 위험에 대해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한류란 단어를 탄생시킨 국가이기도 하면서 한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악으로 규정한 국가, 중국의 사례인데요. 중국의 전문가이며 월스트리트와 타임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국제 칼럼니스트 피터 네빌 헤들리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명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 게임에서 발을 내딛는 방법과 중국의 영화 드라마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필자는 중국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기술적인 실력은 갖고 있지만 세계가 한국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처럼 중국 작품을 대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영화들에는 중국 선전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는데요. 한국이 만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인 반면 중국 작품들은 흥행 대박이라고 해도 소비자의 95%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심지어 중국은 대중문화 작품의 인민 선동을 위해 영화 드라마에 중국은 강하다는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류와 같은 성공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 브랜던 발레리아노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연구원 알레이디스 니센 또한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을 통해 K-팝은
중국이 내세우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진정한 문화적 매력을 가진 K-팝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엄청나며 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이 칼럼은 문화와 예술적 표현이 집약화된 K-팝이 한국이 문화와 경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중문화와 아시아의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두 연구원이 바라볼 때는 K-팝은 단순한 보이그룹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K-팝이 북으로는 러시아로, 동으로는 미국으로, 서로는 인도로, 남으로는 호주로 모두 확장되는 것은 K-팝의 글로벌 지배가 이제 겨우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프트파워라는 문자 그대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더 이상 기성세대들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대의 마음을 얻었으며 이런 K-팝의 전염성은 심지어 민족주의조차 능가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럼은 특히 한중 간의 문화적 대결이라는 부분에서 K-팝은 미사일 개발과 같이 국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드 파워의 형태를 능가할 수 있고 한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지만 K-팝 문화의 침략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1대1로 프로젝트까지 앞세운 중국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되려 한국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중국의 한류 탄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모습을 통해 한류의 위험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동남아에서는 태국을 통해 또 한 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타이 PBS 월드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태국 여성 래퍼 밀리가 일주일 전 미국의 유명 뮤직 페스티벌인 코첼라에서 공연을 한 뒤 태국의 간식인 망고밥을 먹은 것이 이슈가 되어 이 음식이 핫한 아이템이 되었던 바 있고 블랙핑크의 태국 멤버인 리사의 솔로 뮤직비디오에서도 태국의 전통 머리 장식과 의상을 착용해 판매가 급증하는 등 전례 없는 인기를 얻었지만 불행히도 이는 단기적인 유행으로 끝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성공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형식에 관계없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 현상이 되는데 성공했기에 이러한 한국의 국제적 성공이 팬들로 하여금 음식, 패션, 미용, 언어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접근하도록 유도하였고 최근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는 복고적인 아이템인 달고나까지 유행할 정도였으며 김치, 라면, 고추장은 이제 엄청난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시적인 트렌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의 장기적 전략으로 자리잡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지정학적 위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도 이렇게 한국처럼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하려 하지만 그럴 기회를 많이 놓쳤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저 일시적으로 태국의 아이템을 유행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국가적 장기 전략을 통해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말 그대로 그들이 지향하는 롤모델이 되었는데요.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이 물론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지금 전 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야말로 앞으로 더욱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란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